집에 혹시 알러지 환자가 있으세요? 음식물 알러지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는 김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음식물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 음식물 알러지를 유발하는 그리고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티슈입니다. 물티슈가 대체 왜 음식물 알러지를 나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8%가 음식물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가 음식물 알러지를 겪고 있고, 그 알러지 환자 중에 3분의 1은 습진과 같은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4%에서 6%의 아이들이 음식물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그 숫자는 증가해서 지난 20년 사이에 20% 정도의 환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음식물 알러지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반응을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몇 년 내에 나왔던 연구 중에 재밌는 게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물티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물티슈는 들어봤죠. 좋아하세요? 많이 쓰죠. 많이 쓰죠. 자, 물티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안 쓰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애기 뭐 입에 묻어도 뭐 닦아주고 옷에 묻어도 뭐 닦아주고 그냥 뭐 흘렸다 하면 막 닦아주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면으로 되어 있는 손수건 같은 것들을 썼는데 그리 귀찮고 불편하니까 물이 묻어있는 그 티슈를 쓰면서 닦아주게 되는 거죠. 물티슈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에 세정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정 성분 중에 하나가 라우릴 황산 나트륨입니다. 얘들은 이제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았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티슈에 들어있는 이 성분 중에 특정 세정 성분을 쥐한테 발라줘 본 겁니다. 약 얼마만 발라줬냐면 2주간에 걸쳐서 쥐의 피부에 발라주고요. 그러면서 특정 음식물 알러젠이 될 만한 것들을 4개에서 6가지 정도를 노출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발라주고 문대준 거죠. 같이 땅콩, 우유 이러면서 발라준 겁니다. 이것은 2주간 시행하면서 40분 동안 노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두드러기? 두드러기? 습진? 습진? 맞아요. 뭐 원했던 내용은 그거니까. 자, 이렇게 노출을 시켜주고 나서 얘한테 땅콩을 먹여봤더니 땅콩 알러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얘한테 우유를 먹여봤더니 우유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조군이 되는 쥐들한테는요, 이거를 안 발라주고 땅콩을 옆에 놔두고 땅콩을 또 우유를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테스트를 한 뒤에 다시 먹여봤더니 걔들은 괜찮은 겁니다. 쥐가 있는데요, 이 쥐한테 세정제를 발랐을 때와 세정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가지고 알러지가 유발됐다고 한 겁니다. 왜 생긴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피부의 레이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피부의 레이어는 제일 껍데기층에 뭐가 있죠? 표피. 맞아요. 그 다음 진피, 그 다음 피하지방, 그리고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층에서부터 지방을 지나서 표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표피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때. 맞죠? 각질. 각질. 맞습니다. 자, 이 표피가 가장 큰 껍질을 이루고 있고요. 얘들이 지속적으로 새로 생기는 피부층입니다. 계속해서 밑에서 레이어가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서 그게 먼지와 기름과 만나게 되면서 때를 만들게 되고요. 그 표피 위에는요, 피부 상재균이라는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에 늘상 살고 있는 균, 그래서 피부 상재균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부 상재균은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균들이 늘상 여기 도포되어 있으니까 다른 균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잡균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만약에 잡균이 뿅 하고 딱 들어왔는데, 너 뭐야? 라고 하면서 단체로 이제 괴롭히면 걔들이 못 살겠죠. 근데 이 피부 상재균이 균이 없어지는 상황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균이 왔을 때 살기 좋을까요? 나쁠까요? 바로 침투. 바로 침투할 수 있겠죠. 자, 바로 침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생착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자, 근데 그 다음에 뭘 뚫고 들어가야 돼요? 진피. 표피층을 뚫고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표피층을 뚫을 때 뭘 쓰면 좋겠어요? 비누 같은 걸 써가지고 막 닦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표피층이 손상이 되겠죠.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건 뭐야? 때를 미는 겁니다. 때를 쫙 밀면 표피층이 손상이 되고 그 표피층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피부에 있는
상재균도 죽었고 표피층도 죽었고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내 면역 체계에 직접적으로 외부 물질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내 정상 피부에 땅콩이 들어왔을 때 띠용 이러고 반사돼서 나갈 텐데 피부가 손상이 돼 있는 조직을 따라서 면역 체계에 직접 땅콩이 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서는 얘 뭐야, 얘 이상한 앤데? 라고 인식하면서 야, 이건 이제부터 들어오면 막아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음식을 막 먹었어요. 얘가 음식을 먹다가 이제 막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제 닦아줘요, 이걸로. 그러고서 내버려둬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층은 손상되면서 그 음식물은 남아서 들어가는 거죠. 음식물이 어떻게 들어가요? 싶을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런 적 있죠? 마늘 막 만지다가 피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따갑지? 따갑죠? 손을 잘 씻은 다음에 만져도 어때요? 조금 따가워요. 왜냐? 깨끗이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들이 손상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너무 닦으면 안 되겠네. 너무 닦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연구 중에서 나온 것 중에 습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피부에 단백질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 단백질의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서 이 단백질이 계속해서 기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에다가 보호막을 위해서 기름을 쫙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똑바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의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액이 부족합니다, 음호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백질이 똑바로 면역 체계를 만드는데 일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티슈에 성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아이의 아토피가 혹은 피부 알러지가 그리고 푸드 알러지가 계속해서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티슈를 좀 적게 쓰면 되겠죠, 1차적으로. 자, 2차적으로는 뭐예요? 물티슈를 쓸 때 이런 라우릴, 황산, 나트륨 같이 세정 성분이 없는 것들, 그냥 물만 들어있는 혹은 그냥 뭐 특정 세정 성분들이 적은 그런 물티슈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물티슈가 없어서 일단 물티슈를 썼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잘 닦아내야겠죠. 뭘로 닦아내야겠어요? 다른 물티슈로? 물로. 맞습니다. 그래서 물로 닦아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 입에 뭐가 묻거나 음식이 묻거나 그러면 특히나 물티슈로 닦아주지 마시고 물로 깨끗하게 닦아내주고 뭐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아내면 별 문제 없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음식물 알러지에 영향을 주는 물티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피부층이 손상됨에 따라서 알러지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층이 유발되는 물티슈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빡빡 씻거나 때를 세게 밀거나 혹은 음식을 만진 손으로 아이의 피부를 접촉하는 것들은 삼가하도록 노력해 보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